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체중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주식회사 인바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실제 인바디는 주당 18,2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 예상 ROE인 17%를 넣는다면 적정 주가는 24,000원대가 나오고 23년도 ROE인 16을 넣는다면 적정 주가는 23,000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적정 주가가 업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재무제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96년도 5월에 설립된 회사로 98년도 9월에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었고 2014년도에 상호명이 변경되었는데 바이오스페이스에서 인바디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위하는 사업은 체성분 분석에 관련된 주요 제품을 개발과 생산 그리고 판매하는 것을 영위 사업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 종속 회사는 11개사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큰 대륙을 계속해서 진출하기 위해서 연결 종속 회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주구 성향 및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우선 차기철 외 특수관계 6인이 28.69%의 비중을 갖고 가고 있고 이 차기철이라는 분이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사주의 경우에는 4.80%,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델리티 매니지먼트가 10%에 가까운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우리와 같은 개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양은 56.52%로 꽤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0.99%로 클래시스나 아이센스보다는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2000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본사는 강남구 언주로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인데요. 실제 인바디라는 기업이 어떤 사업 부문에서 가장 큰 매출을 발생시키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텐데요. 보시다시피 주요 상표가 인바디로 사용되는 체성분 분석기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 가까이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정에서 체성분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인바디 다이얼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전체 매출의 11.3%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산업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은 인바디의 제품은 이렇게 의료기기 산업에서 나뉘어져 있는 진단기기, 치료기기, 의료용품, 치과 재료 이 네 가지 유형에서 진단기기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이러한 의료기기 산업의 지역별 시장 규모 및 성장 속도를 먼저 살펴보면은 보시다시피 가장 큰 비중은 아무래도 북미와 남미인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는 유럽, 아시아와 태평이 그 다음 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의 K거 기준으로 성장률을 살펴보면은 4% 중반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주 높은 고성장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만한 성장 속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연도 가동률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업연도 가동률은 평균 가동률이 94.7%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회사가 사업이 꾸준히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성에서 보면은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이런 해당 국가의 의료기기 허가를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밀도와 재현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오차범위 1.5% 이내의 재현도를 99% 발현시키기 때문에 정밀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인바디가 꽤나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산의 그래프를 보면은
2017년도에 1120억 원이었던 자산이 2022년도에는 2386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항목들이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지 증감률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을 제외하면은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15%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증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익잉여금이 쌓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실제 34%씩 매년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 2021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부채의 비중이 꽤나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1837억 원일 때 이 회사의 부채는 200억 원에 불과해서 실제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 발생 부채의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346.39배로 이자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뭐 치명적인 타격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매년 11.2%씩 성장을 했고, 매출원가도 비슷한 수준인 11.3%씩 성장을 해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 총익 같은 경우에는 11.2%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11.8%씩 성장을 해서 매출 총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10%의 성장을 보였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2.1%씩 높은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부터 당기순이익 단까지 고르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산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고요. 실제 2019년도의 ROIC는 20.92%, 20년도도 비슷한 20.47%를 기록했고, 2021년도에는 32.41%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도 19년도에는 424억 원, 2020년도에는 642억 원, 2021년도에는 789억 원으로 시가총액 대비 꽤나 큰 비중이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으로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인바디라는 기업은 19년도부터 20년도 그리고 21년도 모두 A사분면에 속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고 투자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우선 당기순이익의 추이를 보면은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비슷한 추이를 보였지만 2021년도부터 22년도에는 점프를 해서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바디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은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낮았던 때도 있고 높았던 연도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러한 추이가 조금씩은 왔다 갔다 했지만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 모두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회사의 잉여현금 흐름의 추이를 보면은 19년도에는 211억 원, 20년도에 268억 원, 다시 2021년도에는 191억 원으로 떨어졌고, 2022년도 예상은 294억 원으로 최근 6년 동안 가장 높은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당기순이익은 12%씩 성장할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보다 높은 16%씩, 잉여현금 흐름은 17%, 캐펙스는 82%, 하지만 인바디의 주가의 최근 5년 동안 추이는 코스피 주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9%씩 역성장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주당 120원을 주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주당 200원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당 배당액은 13.6%씩, 현금 배당 수익률은 30.1%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배당 성향은 마이너스 2.2%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국고채 3년이 최근 3.76%, 4%에 육박하기 때문에 배당주를 갖고 가기에는 주당 배당금이 0.8%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아직 배당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지만
주당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 기업의 현재 주가와 적정 주가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가져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인바디부터 현대차까지 현재 주가에 대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나타난 표입니다. 그러면 실제 적정 주가로 계산해 본 바로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기업들의 적정 주가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비율로 나타내 보면은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7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현재 주가가 월등히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933%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적정 주가가 더 위에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좋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실제 현재 주가가 더 높아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들어맞지 않고요. 그런 주가를 합당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배타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투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인바디인데요. 기업의 성장성도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미 시장 같은, 그리고 유럽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본다면 기업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의 저평가 여부에서 봤을 때에는 실제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 아래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평가 여부는 별 3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배당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최근 5년 동안 배당 성장이 주당 배당액이 깎이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배당 성장성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자 보상 배율이라든지 실제 이 회사가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부채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점 등을 들었을 때에는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바디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